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6회차 최종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15회차 2월이 됐기 때문에 2월 금액 포함을 해서 한 1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번 15회차에서는 제가 소액으로 가기도 했었고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인 사과맛 담배님이 4등에 당첨되셔서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어, 일단 뭐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픽들만 좀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올리는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보면 7위 강원 대 1위 전북의 경기인데요. 일단 전북은 3연승을 하고 있는데 조규성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표율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몰리진 않았고 저도 일단 이 경기는 이변으로 가져갔어요. 제가 지난 회차에서는 울산을 이변으로 가져가고 전북을 이변으로 가져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전북을 이변으로 가져갔고요. 이변으로 가져간 이유는 아무래도 전북이 물론 뭐 벨트비크 선수가 나오고 하겠지만 측면에서의 그런 답답한 모습은 이번 시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강원이 물론 빌드업 축구를 하지만 그런 역습에서의 이번 시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김승재나 고무열 또는 뭐 조재환 이런 선수들이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그 전북의 김진수 선수 쪽에 빈 공간을 강원이 잘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경기는 이변으로 동일하게 초반픽과 동일하게 승무로 갔고요. 승패 쪽으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승패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느낌 자체는 강원이 만약에 선제골을 넣는다면 전북이 뭐 후반 막판이나 아니면 추가 시간 이럴 때 동점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봤고 무패로도 고민을 했지만 전북이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끊길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는 강원의 승무 투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2위 강주 대 1위 울산의 경기인데요. 일단 울산은 연승이 끊겼고 강주는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 시즌에도 울산이 꼴찌였던 인천 상대로 원정을 가서 무승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를 바칠까라고도 고민을 했지만 현재 광주의 모습은 펠페밖에 없고 부산은 이동준이나 뭐 호물로 그리고 뭐 이정엽, 김병호 그리고 빈치시코는 결장을 했지만 그러한 선수들이 있는데 강주는 현재는 펠리페 한 명이라는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울산이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광주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부산 대 8위 수원의 경기인데요. 일단 부산은 연패를 지난 경기 울산과 비기면서 연패를 끊어냈고요. 어, 수- 어, 울산은 2위인데 제가 5타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가트 선수가 이임생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심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더 큰 클럽에 가서 어,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타가트의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타가트는 약간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에서 득점포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무승부 쪽으로 가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축생픽에서는 무승부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최종픽에서는 최종픽과 초반픽 동일하게 부산의 단통 승으로 간 이유는 일단은 무승부가 투표율이 1이면 조금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승패로 나눠진다면 부산 쪽으로 봤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경기력 자체가 부산이 지금까지 치러왔던 경기들이 나빴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네요. 물론 수비적으로 뭐 조직력이나 이런 약간은 잔미스들이 많긴 하지만 반대로 수원과 스쿼드를 비교를 했을 때 부산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원도 결국에는 지난 경기 인천에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결국 그 경기 자체도 PK골, 페널티킥 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수원이 물론 세트피스에선 좋지만 음,
부산의 이정엽이나 빈지시코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변을 보고 일단은 부산의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6위 볼프스부르크 대 14위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요. 일단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승 6무 4패,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2승 1무 10패고요. 볼프스부르크는 현재 리그가 재개 후에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고 2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연패를 끊어냈고요. 이 경기가 투표율이 좀 굉장히 많이 몰린 경기인데 일단 저는 4번, 5번 경기를 좀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둘 중 한 경기는 무승부가 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근거는 일단 배당 쪽으로 좀 봤고요. 저는 일단 헤르타가 승리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헤르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볼프스부르크가 물론 이런 프랑크푸르트나 레버쿠젠처럼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팀들과의 상대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라인을 엄청나게 올리는 편은 아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볼프스부르크가 유리한 건 맞지만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순위를 봤을 때 14위인데 이 경기에서 지면은 약간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강등권과의 그런 이제 강등권에 위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력 자체도 뭐 카마다나 뭐 안드레 실바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무승부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뭐 측면 공간이나 이런 라인을 못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였어서 볼프스부르크의 이런 뭐 중거리나 크로스 공격이 터지지 않으면 프랑크푸르트가 무승부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4번 경기 단통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2 헤르타 베를린 대 12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일단 뭐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지금 재개 후에 지금 패배가 없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두 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아우크스부르크 자체가 팀 자체가 음, 엄청 뭐 특출나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뭐 니더레츠너나 레벤, 코르도바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뭐 세트피스가 좋고 오버래핑에선 좋지만 세트피스가 터지지 않는다면 전력으로 봤을 땐 최근에 분위기가 더 좋은 헤르타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 자체가 저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우크스부르크가 뭐 침투 선수를 놓치거나 뭐 볼 처리 그리고 뒷공간 이런 부분을 내주는 모습을 봤을 땐 헤르타 베를린의 뭐 이비세비치나 이런 역습에서의 속도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중거리 또는 세트피스의 한 방도 있어서 저는 헤르타 베를린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5번 경기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15위 마인츠 대 9위 호펜하임의 경기인데요. 일단 뭐 마인츠나 호펜하임이나 두 팀 다 재개 후에 승리가 없는 팀이고요. 이 경기는 제가 초안픽과 조금 다르게 갔습니다. 폴더 하나를 추가를 시켰고요. 이 볼프스부르크 경기를 단통으로 가고 이 볼프스부르크의 폴더 하나를 마인츠 경기로 옮겨왔습니다. 일단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히브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이 상성을 봤을 때 마인츠가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노마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호펜하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후방 빌드업과 크로스 공격이 좋은 팀인데 이 호펜하임의 크로스 공격이 통한다면 이런 상성을 봤을 때 마인츠의 그런 크로스 했을 때 올라왔을 때 노마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호펜하임의 승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호펜하임 역시 좀 수비적으로 뭐 측면 공간이나 뭐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하고 이런 뭐 미드와 수비진의 간격 등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라마리치 선수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 부상이면서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호펜하임이 그런 공격이 터지면 호펜하임이 승리를 하겠지만 그런 공격이 어,
터지지 못한다면 마인츠가 오히려 로빈 키송을 앞세워서 오니시오 선수와 함께 득점을 만들어내서 승리를 이변을 일으켜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경기를 승패 투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9위 샬케 대 17위 브레멘의 경기인데요. 샬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브레멘은 2경기째 패배가 없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멘은 그 재개 후에 첫 경기에 조금 불안한 모습, 레버쿠젠에게 대패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경기 후에는 최근에는 좀 수비적으로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샬케는 뭐 지금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라는 점이 좀 크고 중앙 지형적인 축구를 하는데 수비적으로는 측면이나 뭐 하프 스페이스 공간 쪽을 좀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초반픽에 제가 승패로 갔었죠. 승패로 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승무 쪽으로 좀 바꿨어요. 일단 승패로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샬케의 공격력이 조금 너무나도 무뎌져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브레멘의 이런 뭐 중거리 한방, 뭐 클라센이나 라시차 선수의 중거리 한방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봤을 때도 수비적으로 좀 안정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승패로 갈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는 샬케가 이런 초반픽에서 갔었을 때는 샬케의 그 주중 경기가 치러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샬케가 연패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낸다면 승패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패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경기까지 지면 리그 재개 후에 4연패라는 점이 있기도 하고 브레멘이 수비적으로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침투 선수나 크로스를 놓치고 뭐 측면이나 중앙 공간 이런 공간들을 좀 내주는 모습들을 봤을 땐 아직까지도 불안한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샬케의 4연패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샬케의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1위 미넨 대 16위 디셀도르프의 경기인데요. 미넨은 재개 후에 지금 3연승을 하고 있고요. 디셀도르프는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셀도르프는 리그 재개 후 패배가 없고 미넨은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상대전적이나 뭐 전력적인 모습을 봤을 땐 당연히 미넨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죠. 저는 뭐 미넨과 도르트문트 이 지난 회차에서는 둘 다 정배로 좀 가져갔지만 둘 다 승으로 가져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미넨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미넨이 승리하긴 했지만 조금 밀리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셀도르프의 공격력 자체가 수비적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미넨의 승을 당연히 가져가지만 공격적으로는 뭐 톰이나 카라만이나 뭐 이런 선수들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뭐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굉장히 또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디셀도르프여서 미넨이 공격을 하다가 이 선제골이 나오지 않는다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디셀도르프가 미넨에 올라가 있는 그 뒷공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변으로 잡아봤고요. 승패로 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미넨이기 때문에 패배하는 모습은 조금 상상이 잘 안 돼서 무승부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경기입니다. 이제 K리그2 경기가 이번 회차에는 2경기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번 회차가 좀 어려웠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9번 경기를 살펴보면 9위 안산 대 6위 제주의 경기인데요. 일단 안산은 3연패고요. 제주는 이창민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지난 경기 첫 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경기를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K리그 2기 때문에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조건 저는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변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본다면 사실 안산과 제주의 경기가 이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주가 물론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한 것이고 어 전방에 주민규나 이런 공민현 선수가 좋지만 아길라르 선수가 지금 부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길라르 선수가 있었을 때 제주의 공격력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크로스 공격이 약하고 수비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안산 네 이제 펠리팡이나 발레아, 김윤도 이런 선수들이 좀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있다면 한 무승부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초안픽에선 무승부로 갔었고 수원은 지금 전력이 워낙에 좀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원의 초안픽에서는 단통승을 갔었는데 두 개 다 이제 픽을 바꿨어요. 픽을 바꿨는데 일단 두 개 중에 한 경기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9번 경기가 좀 이변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일단 저는 11번이 좀 이변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도 부천이 좀 우세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초안픽을 촬영했을 당시에 그리고 분석했을 당시에 수원FC와 경남의 경기가 있기 전이었고 두 팀의 경기가 수원FC와 경남의 경기에서는 수원FC가 연승을 하지 못하고 무승부 또는 패배를 할 것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저는 수원FC의 승으로 갔는데 저는 일단 수원FC가 또 연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연승이 끊겼고요. 그러면 봤을 때는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은 11번 경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이 이런 세트피스에서 좀 불안하고 중앙 공간을 좀 내주고 측면 공간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부천은 이런 그 역습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또 좋고 뒷공간을 침투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이아노의 제공권이나 바비오의 이런 좋은 모습들을 봤었을 때에는 이런 수원을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승무 쪽으로 수원FC가 아무래도 안병준이나 모재현이나 마사, 다넬로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는 수원FC의 전력이 더 좋기 때문에 수원FC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승무 사이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천도 세트피스가 좋고 적은 공격진으로 위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 경기 제주와의 경기에선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이변으로 보고 있고요.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간다면 안산이 4연패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안산을 봤을 때 이런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들이 있고 압박에 좀 고전하고 이런 수비 실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수비 실수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제주의 주민규 선수는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고 봐서 저는 9번 경기는 안산의 단통패, 11번 경기는 수원의 무패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3위 서울대 5위 성남의 경기인데요. 일단 서울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성남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일단은 지금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승패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다가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안픽에는 성남 사이드로 보고 이변을 보고 무패로 갔는데 일단 서울 자체가 이렇게 성남 사이드로 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패시 선수가 지속적으로 명단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 또 박동진 선수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은 거는 박주영과 그 조영욱 뿐인데 윤주태 선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 선수들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금 지난 경기에서는 고유한 선수가 선발로 좀 나왔었죠. 투톱으로 나왔었는데 저는 공격력 자체가 조금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 물론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런 경험이 많은 최용수 감독과 성남의 경험이 적은
이런 김남일 감독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유리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서울의 셰필드 축구를 봤을 땐 수비진까지 센터백이 공격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뒷공간을 홍시우나 양동현에게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남의 토미 선수가 지난 경기에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남에 대해서 기대가 조금 커진 상황이어서, 저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무승부 느낌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 투픽으로 가지 않고 단통 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12 인천 대 6위 포항의 경기인데요. 일단 인천은 케인대 선수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도 뭐 상대 전적에서도 그렇고, 저는 일단 뭐 10번과 12번 둘 중 한 경기는 무승부가 뜬다, 무승부를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번 경기를 무승부를 가져갔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포항 쪽으로 가져가기도 했고요. 포항이 지금 승리가 지속적으로 없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인천의 케인대가 없다면 이런 그런 조커로서 활용할 선수가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포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심상민이나 김용환, 허용준 이렇게 입대를 했기 때문에 좌우측 풀백과 윙어를 잃어버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변을 가져가는 것도 맞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저는 1588 라인을 믿기 때문에 1588 라인이 인천이 그렇게 내려앉아 있을 때 일류첸코가 헤딩이나 뭐 아니면 뭐 PK로 뭐 팔루세비치가 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인천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5위 글라드바흐 대 13위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요. 일단 글라드바흐는 두 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우니온 베를린은 재개 후에 승리가 없고, 지난 경기는 비기면서 연패를 끊었지만 안드리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 뭐 글라드바흐가 이 13번과 14번 조금 이 둘 중 한 경기는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글라드바흐가 투표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르트문트는 정배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글라드바흐는 여유가 되신다면 승무 또는 승패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폴더가 없기 때문에 단통 승으로 갔고요. 이 경기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팀 압박을 하는 글라드바흐, 그리고 뻥축구를 하는 우니온, 이런 포스트 플레이 제공권을 활용하는 우니온 두 팀의 경기를 봤을 때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우니온 베를린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글라드바흐가 지금 지속적으로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우니온 베를린까지 또 잡아내지 못한다면 좀 순위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 이런 흐름상으론 글라드바흐가 승리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베를린 자체가 수비적으로 측면 공간과 침투 선수 놓치고 뭐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땐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글라드바흐가 이 선수진 자체가 고루 득점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글라드바흐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고요. 14번 경기는 뭐 미넨을 이변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는 정배로 가져갔고요. 파더보른이 뭐 3연무를 하고 있고, 도르트문트가 연승이 끊긴 타이밍이고, 홀란드가 좀 부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강등 버프보다는 우승 경쟁을 하는 우승 버프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르트문트가 이번 경기는 홀란드가 없더라도 이런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진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던 도르트문트였고, 미넨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파드보른의 단통패에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총 32,000원 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평소보다는 조금 제 생각에는 이변을 좀 많이 가져간 것 같은, 조금 약간 정배 쪽보다는 이변을 좀 너무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조금 우려도 있긴 합니다. 일단 내일 축생픽과 독식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